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750 단기 공략 강의를 맡은 박혜용 강사입니다. ETS 750이라는 강의가 제가 YBM 인강에서 가장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인터넷 강의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짤강처럼 올라가는 거 말고요. 대비 어떤 특강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강이라는 볼륨으로 이 책에 대한 정말 진가가 뭐고, 이 책에서 정말 좋은 내용이 많지만 이론을 딱 읽었을 때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750 플러스 단기 공략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에 대한 유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좋아했고,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바이블처럼 유명한 도서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새로 출간이 됐어요. 개정판입니다. 근데 최신 개정판인데 이걸 또 안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요즘 시험이 어렵다고 말이 많은데, 이거 750에 충실한 책이지만 800, 900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볼만한 책입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피키한 것도 잘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정식 유료 강의도 제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구도가요. 이제 화면이 이게 오리엔테이션처럼 지나가고 나면 제가 앉아서 해요. 얼굴이 좀 더 작게 나오니까 한결편해. 보는 여러분들도 저도. 근데 이게 앉아서 하면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훨씬 더 딜레이 없고 화면에 더 충실하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내용, 제가 필기하는 글씨체가 좀 악필이긴 하지만 뭔가 제가 쓰고 싶은 말 부분이 딜레이가 없어서 좀 더 편한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강사의 몸의 움직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ETS 단기 공략 750 박혜원의 정식 유료 강의는 베스트셀러의 제대로 된 학습법, 박혜원, 그리고 ETS 토익 단기 공략 이 같이 잘 작용하게 될 겁니다. RC 16강, AC 14강으로 총 30강인데 막 토할 듯이 열심히 촬영을 한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걸 다룰 때 제가 설명하고 싶고 실전에도 도움될 만한 팁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강의는 그 진행 시간이 막 90분 막 이래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RC 16강, AC 14강을 몰아서 하면 그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RC 한 번, AC 한 번 이렇게 제가 알아서 잘 조율을 해봤고요. 그래서 RC, AC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YBM 인강 측에서 이 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샘플 강의, 그러니까 유료 학습자가 만약에 이걸 결제하려고 한다면 뭔가 맛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 강의를 올리게 되면 제 강의의 일부 문제들을 편집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노출할 수 없잖아요. 유료 강의니까. 그렇지만 정식 유료 강의의 힘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책에 있는 이론들은 좋지만 그 이론 용어들을 다 외우면 많이 늙어요.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토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딴 거 몰라도 990을 정말 많이 인증을 해왔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뇌 구조가 어떻게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작용하는지를 최대한 노출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강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강의를 재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듣고 뼈대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기출 베이스로 만들어진 어휘들을 암기하시면 훨씬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기초자라도 요즘에 토익은 쉬운 문제로만 대비하면 안 되거든요. 시험이 어렵거든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체감하는 난이도는 세졌어요. 이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 따는 점수는 더 값진 점수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따는 750은 이전에 850에 못지 않아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헷갈리거나 꼭 설명을 요하거나 단순한 해설에 써져 있는 내용으로는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알아서 찝어서 강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 강의 중에 가장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어휘의 작용인데요. 그냥 미친 듯이 붙여서 써요. 그런 걸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 collocation으로 제 수업이 좀 알려져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제 특유의 그 복잡한 내용 사족을 떼고 하는 그 문법 강의가 적절하게 믹스가 될 거예요. 기초자라고 해서 문법만 쫙 먼저 배워놓고 공식만 쫙 배우고 그 다음에 어휘 살짝 넣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점수가 뚫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알아서 균형을 잡을 거고요. 이 750 단기 공략 유료 강의를 결제해서 이제 인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예전에는 제가 카페에 직접 올리고 제가 직접 필기본을 다 올려서 제가 원래 수업 중에도 필기하는 걸 되게 뭐라 그러거든요. 그게 멀티태스킹 하면은 뭐 하나도 집중이 안 돼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시고 설명 듣는 데 집중하고 나중에 오답 노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효과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기본을 이제는 카페에 가입할 필요도 없이 인강 학습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본 다운로드가 돼요. 인강 사이트에서요. 그리고 요즘 시험 난이도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990점 만점을 굉장히 여러 번 땄던 강사가 시험 분석을 직접 매 시험에 하는 거로 알려진 강사가 하는 방식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거쳐갔어요. 수강생이 YBM에서 가장 많은 강의인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다면 한 번은 경험해봤을 아주 유명한 숙제 Part 2라는 LC의 포커스 노트도 여기 노출이 될 거예요. 아직도 모든 LC 문제를 들을 때 스크립트를 통째로 다 분석하고 정답을 고르려고 했다면 이걸 배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박혜원이 직접 만든 오답 노트 작성법이 있어요. 문제 그대로 오려서 쓰는 것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팔만 아프지. 뭔가 다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역시 제가 학습 자료로 인강 유료 학생들은 다운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혜원 특별 자료 패키지도 따로 드릴게요. 인강을 결제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좋은 자료를 역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패키지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750 단기 공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몇 강으로 구성되어 있고는 정리가 되었으니까 바로 화면이 전환되고 이제 1강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 화면이 끝나고 나면 전환돼서 정식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1강서부터 학습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요. 품사와 문장 구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다 써놨어. 품사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까? 외우지 않은 걸까? 팩트 폭격 100%이거든. 겁나 안 외워. 안 외웠어. 안 외우고 나이를 먹고 숙성되고 에이징 돼가서 우리는 핑계가 286개씩 생겼지만 하기 싫은 걸 어떡하니. 근데 요즘 시험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야. 외우지 않았어. 너무 안 외웠어. 자, 이해도가 과연 우리가 구린지 한번 자체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여기다 퀴즈를 몇 개 써놨어요. 참고로 이건 인터넷 강의 유료 인강입니다. 유료에 맞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지 책만 읽어주면 되나요? 저는 책의 이론을 1도 참조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책이 좋은 책인 건 제가 보장을 해드릴게요. 거기 써져 있는 그 진부한 표 나부랭이들 그거 외우면 썩썩 나름도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솔솔 보이는 문제가 참깨 드레싱처럼 나오는데 그걸 지금 다 외우고 강의를 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막장으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론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놓은 거예요. 잠깐 화면을 스탑해 가시면서 품사 막 이런 거 있죠.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막 이딴 거 진부한 거. 이게 무슨 사인지 내가 이해가 간지 먼저 입 밖으로 빼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재생 눌러가면서 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자, 저는 시간을 줬다고 혼자 쇼를 한 후에 얘기합니다. 문장에서 나야 나 주인, 내가 주인공이야 뭐 이러네. 근데 나는 읽어. 뭐를 읽냐면 책을 뭐 이딴 거. 이런 것도 다 하는 찐 단어가 뭐요? 이 찐 단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남자. 근데 그 앞에 그냥 남자 1호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 남자 업그레이드. 예쁜 여자. 이 언니도 업그레이드. 이렇게 막 드레싱가루 푸슉. 이거 뭐냐. 이미 이 드레싱가루가 붙어서 잘생긴 오빠라고 했는데 그냥 잘생긴 거 아니다. 매우 잘생긴 오빠. 이 오빠는 지금 탑티어에서 우주를 뚫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심하게 여기서 심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답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한국어로 얘기하면 딱 들어오는데 영어로 바꾸면 딱 숨 막히거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단어는 명사죠. 떡 떨어지는 단어는 명사삘이 가득 차 있어요. 책, a book, 차, a car, 회사, the company, 그 사람, the person.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관사 아닌가요? 정관사 아닌가요? 근데 이딴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자존심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원어민이 이거 하면 너 영어 잘하는데 누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우리한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나 더 나부랭이는 명사 앞에 찐 단어 앞에 쩌나보다 이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찐 단어는 너무 진부하니까 드레싱을 솔솔 넣어볼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이스한 사람, 멋진 사람 꾸몄다. 그냥 차가 아니라 비싼 차, luxury car 또 꾸미고 그냥 가방 아니야. 겁나 커, 보부상, the big bag 이렇게요. 어나 더처럼 명사 앞에 잘 붙는 찌끌찌끌 그 사이를 뜯어서 내가 여기다 강화를 해보겠어요. 이게 형용사죠. 자, 세 번째, 이미 형용사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이중 코팅으로 더욱 강렬해진 그놈. 그래서 그냥 nice person이 아니라 very nice. 그 다음에 a very luxury car. 그러면 보통 비싼 게 아니라 슈퍼차야, 슈퍼카. 그리고 I work very hard. 이거는 잘 보세요. very가 매우죠. 근데 hard가요. 나는 딱딱한, 매우 딱딱한 일한다. 구리죠. 그래서 hard가요. 나는 열심히 일한다. 한국어로 해석할 때 뭐뭐히, 뭐뭐하게 이딴 걸 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very도 매우란 뜻으로 어떤 강조 역할의 부사인데 부사 뒤에 또 부사가 붙었으니까 이중 코팅이란 얘기예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게 뭐 가지각종 것들이 부사입니다. 자, 이제 4번하고 5번을 봐볼게요. 문장에서 핵심인데 이게 없으면 팥 빠진 붕어빵인데 필요한 주어랑 짝꿍짝꿍 짝짝꿍 나 얘 없으면 문장이 안 된다. 지금요. 동사. 이 동사가 없으면 토익은 끝장나는 거예요. 토익의 파트 5의 모든 문장은 동사가 없으면 이거는 살아남질 못해. 핵심 오브 핵심이죠. 동사. He studies hard. 오빠야는 공부해요. 열심히. 나는 그 책을 살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아. 얘들의 공통점 뭐예요? 다 동사 키워 나왔죠. 다 주어 뒤에.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점이 이쁘게 붙어요. 그래서 토익의 Part 5 문장은 전부 다 점을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있다면 동사를 또 넣으면 안 되겠지만 동사가 없으면 겁나게 큰일 나서 무조건 동사 넣는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동사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별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I have a book.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나 책이 있어. 근데 그 책은 되게 재밌다? 그럼 이 책이나 그 책이나 그놈이 그놈, 걔가 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 얘기하기 귀찮아서 두 번째 the book을 혀가 아프다. 그래서 받아치는 게 it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걸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쳤네. 너는 대명사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용어를 어디까지 어렵게 편차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종의 현타가 느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건전한 현타. 아, 너무 어려운 단어만 내가 오바를 했나? 실제 원어민애들이 쓰는 실제 영어를 외울 걸. 이런 느낌? 자,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품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 외우지 않은 걸까?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명사, 아까 찐 단어와 찐 단어, 단어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가방책! 가방책이요. 아니, 책가방도 아니고 가방책이요. 그럼 원어민이 와가지고 나한테 뚜벅뚜벅 와서 do you know 가방책? 그러면 뭐래 쟤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막 복합명사의 컴파운드 가방 and 책 오케이 가방책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해. 왜 저래? 우리 안 써.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미친 듯이 사토와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영어 단어 조합을 원어민한테 보여주면 걔가 뭐하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죠? 왜 그런 거죠? 그럼 그런 거 없어. 그냥 안 써. 이딴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용어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영어의 그 엄청난 바닷속에서 막 첨벙 수학 공식 구구단 얍 완벽하게 확실한 쾌감이여 찾아와라 얍 개뿔 안 되죠. 그래서 뭔가 굵직하게 이해는 하되 나머지는 내 머리의 탓이 아니다 이거.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암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찐 단어와 단어는요. 그냥 붙이면 구려질 때가 많아요. 물론 모든 영어는 예외가 있어요. 고객 만족 쩔죠.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고객하고 만족은 따로 쓰지만 붙여도 되게 잘 어울려. 그렇잖아요. 근데 고객 만족도 되게 쩔고요. 이거 어때요? 일기예보. 이 일기가 diary가 아니라 weather이잖아요.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이런 식으로 단어 두 개 붙이면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다. 근데 가방책 이렇게 비비니까 이상해져. 비빔밥이 이상한 비빔밥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 만족, 일기예보처럼 명사 두 개가 따닥 붙어도 어울리는 거는 아주 코딱지만 해요. 나머지 대다수가 뭐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명사 중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명사 중복이라 그래서 웬만해서는 가방책 저리 안 비켜도 여기 갈라주는 게 전치사예요.
너 왜 지금 쓸데없이 그 비빔밥이 나와? 너 저리 가. 말이 안 되잖아. 가방책이 아니라 가방 안에 책.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전치사예요. in, on, at 막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 단어를 이어주려고 일단 태어났다는 게 기본 성분이에요. 자, 근데 문장과 문장 뭐 이런 걸 세배 절까지는 아닌데 이딴 걸 막 한자 용어처럼 절 막 이러는데 주어 동사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일단 이걸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장의 형태가 하나가 아닌 두 개를 갖다가 본드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가방과 책을 이어준 정도의 귀요미가 아니라 문장 우왕, 엔드 문장 우왕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해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싶지만 그건 또 안 돼. 근데 또 내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짓만 하기엔 나 그런 놈 아니야. 근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에는 안 되네. 나 짝퉁이네. 그런 존재는 뭐라 그러는가. 자, 확인할게요. 일단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건 전치사라고 제가 해놨고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건 접속이입니다. I study 주어 동사, I will get 주어 동사, 바빠. 두 문장 기어 나왔어. 동사가 두 개요. 동사 개수 못 세면 큰일 납니다. 참고로 토익은. 그래서 동사 두 개를 이어주는 요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나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걸 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는 높은 점수 이놈 접속사.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단어만 꼴랑꼴랑 이어주는 게 전치사였죠. 문장 우왕우왕 이어주는 게 접속사였죠. 그럼 여기에 빈칸이 쳐져 있는 토익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보기 A는 전치사예요. 근데 보기 B는 접속사예요. 누가 정답되겠어요? 얜 바로 발리죠. 전치사는 주어 동사 나오는 순간 다이야. 그냥 운명이 쇠했어. 아니 나는 문장을 못 끄는데요. 이게 전치사고요. 주어 동사 있을 때 오케이. 이게 접속사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나도 문장 이어주고 싶다. 근데 난 짝퉁이야. 난 그냥 여기저기 이중삼중 코팅하는 부사 나부렉인데 접속사 병이 세게 왔다. 나도 접속사 하고 싶다. 접속 부사. 이런 애들은 주어 동사 앞에는 나오지만 찐 접속사랑 다르게 제약이 있어서 콤마 터럭이 붙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걸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접속사 흉내를 내고 싶지만 부사! 얘 콤마 이렇게 외우고 요 놈은 만약에 로마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만약인데 이놈 접속사. 이는 안에든 뭐든 그렇게만 외울 게 아니라 요 놈 전치사. 그게 품사는 외우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이제 문제 풀 건데 이게 막 그 실제 뒤에 막 실전 문제처럼 붙는 게 있고 유형 연습이 막 있고 한데 막 랜덤 발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먼저 풀 게 134페이지에 보이는 문제인데요. 이걸 제가 전수풀이 해주면 지금 이 강도 엄청 길죠? 끝나냐고 우리가 이게 올해. 그래서 제가 풀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 게 있어야 돼요. 전수풀이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발췌해드리는 문제들을 구경을 해보시고 나머지 문제도 박혜원 시각으로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해설지를 통해서도 리뷰하시되 박혜원 방식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ETS 유형연습 134페이지에 1번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를 먼저 다 문제를 풀어놓고 해설지 다 보고 들어오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풀라고 할 때 제 속도는 저 꼴에 만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속도는 여러분들이 풀게끔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하나 뜰 때마다 화면을 정지해 가면서 풀었다가 바로 재생 누르고 이러시면 돼요. 1번 문제 풀어보셨고요. 자, 1번 문제는요. 저는 이게 겁나 중요하고요. 더 뒤에 이 혼자 총알처럼 들어가는 이거. 뒤에 was가 비동사거든요. 근데 is나 무언가의 과거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동사 앞에 기어 나왔고 더가 머리에 붙어 있거든요. 더 따위 뒤에 단독은 뭐다? 주어로서 명사가 쩌는 거죠, 지금. 근데 because가 품사가 접속사예요. 그럼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뭐 했었어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놈이죠. 그럼 이놈 앞에서 한 문장이 끝났고 이놈 뒤에 또 한 문장이 시작하는 거니까 얘가 끄는 두 번째 세계관의 문장의 주어 자리죠. 뭐가 들어가요? 품사는 명사가 들어가요. 근데 명사를 넣을 건데 짝퉁일 때가 많다 그랬죠?
그럼 뭐를 escalating 하는지 또 뒤에 명사가 알까기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쇼핑, 마케팅, 클리닝처럼 ing인데 정확한 명사는 깨알 같은 포션이라 외우기 전에 함부로 우리가 들이댈 수가 없어. 그러면 정확한 명사를 고를 거면 얘는 좀 너무 짧죠. ATE로 끝나면 실제로 동사일 때가 겁나 많아요. 근데 ing가 떨어지고 발음해보면 escalate가 되잖아요. 그 ae에서 e가 없어지고 ing가 붙은 거기 때문에 ing가 떨어지고 발음해봤을 때 온전한 놈이 동사일 때가 많아요. 그럼 was가 뭐가 돼?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정확한 명사 escalator, escalation의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temporarily, 일시적으로라는 뜻인데 out of order, 토 나오네. 이게 힌트예요. 교육에 700점을 목표로 하던 990 목표로 가던 파트 5는 힌트 빨리 먹는 놈이 이기거든요. 근데 out of order는 주문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겁나게 고장난이란 뜻이에요. 기기나 장비, 사물 따위가요. 근데 escalation은 현상이에요. 증가나 상승하는 현상. 현상이 망가져. 근데 에스컬레이터 뭔지 알죠? 우리 걷기 또 싫어해서 비루한 다리 끌고 우리 막 가만히 서 있으면 계단이 뽀로록 올라가잖아. 얘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escalator. 이 정답이 됩니다. 결국에 뭐예요? 문법과 오이는 같이 물리는 거예요. OR로 끝나지만 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참고로 더는 내가 뭐 단수든 복수든 뭐 명사를 특정할 때 쓰는 거지 이런 거라서 이건 단복수의 싸움이라고 고르는 것도 아니고 세고 못 세고의 느낌도 아니었던 거죠. 밑에 제가 써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에서 유료 강의 결제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한 핵심을 요약본을 써놓은 건데 제가 수업 중에도 필기하는 걸 겁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필기하다 보면 쓰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사람 말은 들리지도 않고 적느라 듣느라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건 필기본으로 다운 받아버리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하시게. 자, 2번. 항상 재생 정지해가면서 푸시면 돼요. 강의 들을 때는. 일단 Part 5 파트를 할 때는 이렇게 해드리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미리 좀 여러분 풀어놓고 설명 들어라 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되면 전강에 미리 말씀드리든지 뭐 할게요. 2번 문제 지금 스탑하고 풀어보시는데 자, 요거예요. 요놈 왜 S부터? 이놈 뭐야? S가 붙는 건 100%가 아니라도 대다수가 명사 아니면 동사예요. 명사는 S를 붙이면 복수가 되고요. He likes pizza처럼 단수 동사로 해서 동사는 까꾸로 S를 붙인 게 단수가 돼요. 이런 걸 단복수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단복수의 수를 갖고 있는 게 명사 아니면 동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덜 했더라도 associate라고 하는 이 어휘는 동사 아니면 명사라는 짓을 막 항해 중이에요. 근데 이놈이 동사일지 명사일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콤마로 뜯겼죠? 전치사 꼬성꼬성 여기에서 무슨 회사 이름이든 뭐든 콤마로 뜯겼죠? 그럼 새 출발이 되는 자리에 보시면 이게 만약에 동사였다고 쳐요. 그럼 무슨 오류가 있냐면 주어를 무시하신 거예요. 주어가 있어야 동사도 기어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주어도 없이 혼자 설칠 수 있는 건 조용히 해! 이것처럼 명령문이라고 해서 동사에 S가 떨어진 원형으로 출발할 때나 동사 원형이 뚝불장군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S 붙은 동사같이 수가 생긴 동사는 반드시 주어가 필요해요. 근데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콤마는 끊지 않기 때문에 요놈이 주어 역할은 아니고 얘는 그냥 전치사 뒤에 붙은 뭣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 명사로 볼 거예요. 실제로 associate는 동사할 때 관련 짓다 연계하다의 느낌도 있고 얘가 다소 미쳐서 명사로도 하는데 명사할 때는 오히려 사람, 휴먼이 되면서 직원, 사원이 돼요. 근데 얘가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콤마 앞에 떨거지 빼고 나면 얘가 문장의 시작이라면 첫 받다 명사니까 주어예요. 그럼 15% 디스카운트 앞에 어는 명사를 끌었다는 증거고 전치사 꼬렁꼬렁 전치사 뒤에 any merchandise 상품 역시 명사고 전치사 꼬렁꼬렁 in 뒤에 store도 또 명사인 거예요. 근데 점이 박힌 거예요. 토익은 무조건 문장으로 나와요. 결국에 동사가 없으면 털려요. 그럼 동사를 넣어야 될 건데 이거 다 짝퉁이에요. 동사 뒤에 ing 갖다 붙이고 머리에다 to 씌우면 짝퉁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정확한 동사는 receive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ETS 실전 문제 같이 생긴 문제를 갈 거예요. 여러분의 책의 138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몇 문제를 발췌할 거지만 발췌 안 했다고 나머지 문제 서럽다고 하기엔 여러분은 복습을 잘하면 분명히
풀 수 있고요. 제가 해주지 않는 문제까지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138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요. 138페이지에 좀 더 본격적인 문제지만 앞에 우리 예제의 문제들하고 퀄리티의 차이는 없어요. 스탑하고 풀어가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머나, 겁나 기네? 근데 의문사네, 관계대명사네, 아니 뭐 첫날 어디까지 배워? 확실한 건 요놈 있죠. Who, where, when, what, why, how. 동사가 2개 뭐 이래요. 근데 오케스트라 페이트런스가 고객이거든요. 고객이긴 고객인데 who이야라는 고객. 그래서 두 번째 동사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은 없지만 첫 번째 동사 are이 나왔고 두 번째 동사 may 뒤에 register for이 나온 거예요. 등록하다 register는 depend 뒤에 on이라는 새똥이 붙듯이 새똥이 내려앉듯이 register for 이러면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이 register for이라는 동사 뒤에 명사가 찌글찌글 남아있는 거예요. dinner 이벤트를 결국에 동사가 등장하는 자리 뒤에 목적어 역할의 명사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변수가 있는 막 find 같은 미쳐 날뛰는 동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문장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문장 뒤에 쓰잘데기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방책처럼 이상하게 비빔밥을 만들 수도 없고요. 아까 division manager처럼 합당하게 앞에 명사 혼자서만 있어서는 구린데 할 짓이 아닐 때는 부사가 쩌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separately. 오케스트라 페이트론 중에서 오늘 저녁에 옥션 행사에 관심이 있지 않은 애는 따로 별도로 진행되는 디너 이벤트나 등록을 하던가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써놨고요. 이번에 5번 가자. 큰일 났어요. 여기 동사가 있어요. do not apply. do not이 do가요. do, does, did가 조동사 같은 역할이 돼요. should, must처럼. 그래서 동사 원형 하나 알까기 했는데 하나의 동사로 비벼서 보죠. 조동사, 동사 원형. 이것도 동사일까요? 저는 이것이 짝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전치사 in 나부랭이만 있지 접속사가 안 계셔서 동사가 2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ed는 짝퉁 pp라는 시각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pp 짝퉁은요. 명사를 앞에서 뒤로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퉁 pp 앞에서 수식을 받고 더 뒤에서 머리 탁 밀고 나오면서 문장의 시작점, 주어가 될 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do가요. does도 있다? 그래서 do, does는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do가 나오면 주어가 겁나게 복수야. 근데 does가 나오면 연락의 단수다? 야, 나 복수 안 나오면 나 죽는다 지금 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가 맞춰져야 돼요. 주어 동사가요. 그러면 복수로 쓰이는 명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웬간에서는 s가 붙겠다. 그러니까 정답 discounts가 되는 거예요. 더가 복수를 결정한 게 아니라 do가 결정한 거예요. 더만 놓고 보면 discount도 되는데 그럴 거면 여기가 does가 나왔을 거예요. 한 문제 해결 또 됐고요. 밑에 예문도 써놨지롱. 7번. 돌아버리겠네. 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객관식의 시험은 너 영어 더럽게 잘해? 이게 아니라도 겁나 간당간당하게 맞춰도 맞추면 장땡이야. 이거 동사 맞죠? 이거 접속, 접속사. 근데 뒤에 you first use에서 you가 주어, use가 동사, the software를 목적어. 그럼 use가 동사 맞죠? 동사 나온 거 맞죠? 그런데 아니 왜 이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 빈칸 뒤에 any problems 보여요? problems you. 문제는 너야. 뭐 이거예요? problems you. 이것도 구린 거거든요. 여러분 미리부터 열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 귀신 같은 놈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problem이긴 problem인데 문장을 관장하는 애. that이야라는 problem 알까기 푸슈. 너가 encounter 직면하는 문제점. 뻘짓.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거 생략된 거 복원하기 전부터도 동사가 확실하게 이미 2개나 보이셨죠.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이 when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that이 있고 세 번째 주어 동사인지 인지를 못하셨어도 확실한 건 동사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기가 구려진 부분인데 그 전에 여기만 놓고 보시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접속사가 없죠. 동사 또 넣으면 발려요. 다 까버리세요.
내가 할 바야. 정답은 D입니다. 근데 문제는 helpful이라는 놈이 FUL로 끝나서 beautiful처럼 형용사인데 명사 꾸미는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꼭 in ing 막 이래. 그래서 ing 이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돼. 이런 생쇼로예요. 그래서 helpful in ing 구문을 외워놓으면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아무 애나 in ing를 끌진 않아요. 외워두면 나중에 숑숑 나오는 거지 답이. 이런 거 지금 미리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제 말을 갖다 정리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보시라는 거고요. 8번 가겠습니다. 이런 짝퉁을 다 보았나. encourage는 권고하다 동사인데 앞에 to 씌운 거 보소. 그러면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온갖 뻘짓중.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때에 따라 여러 뻘짓중. 완벽한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온 부사 같은 뻘짓중. 근데 그걸 파악하기 전에 뭐다? 짝퉁은 집어를 못 고친다. 나 그래도 동사했을 때 타동사였는데 뭐를 encourage한테 나와야지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뒤에 바로 뒤에는 보통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encourage 하는지. 그럼 명사 고르잖아요. 동사다 ATE 지금 participle. 이건 동사에다 S 붙인 거다. S 붙여다 띄다. 근데 BC가 있는데 RY로 끝나면 모든 건 예외가 있지만 얜 또 형용사 스멜 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particip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뒤에 respondents는 응답자들. 제발 좀 참여 좀 해. 참여 으쌰쌰 독려하기 위해서 얘네는 25,000원 기프트 카드를 매긴다. 그거를 받기 위해서 작성을 혈안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participation이고요. 참고로 participation은 불가산이라고 해서 못 세는 개념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어휘다 보니까 앞에 따위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쿨병이 또 있답니다. 9번. 돌아버리겠네 또 이놈이 또 설쳐. 얘 또 문장 갈라먹네 이게. 그래서 대시 동사가 2개 얘 또 이래. 그러면 has shown are 동사 2개. 그러면 대 뒤에 새로운 출발점을 제가 좀 볼게요. 남의 집 구석 보기 귀찮잖아. 근데 assembly line은 공장에서 주로 보이는 조립 생성 라인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 이게요. 지 집구석의 주어야. 근데 이거 무슨 명사? 사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얘네 동의어 돼요? 안 되죠. attention, 주목! attentiveness, 세심하게 관심 주고 뭐 알바야? I am a teacher은 돼도 I am a computer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건 이놈의 비동사예요. 망할 비동사. 비동사 뒤에 명사를 때리박는 순간에 비동사 뒤에 명사는 주어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much less 같은 이런 살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동사 뒤에 명사로 끝내는 순간 냅다 주어랑 동의어인지를 보시라고요. 동격 신분이 안 되면 명사 털립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는 무슨 동사? 뜻이 구리구리한 동사. 뭐가 필요해? 보충 언어, 보호가 필요해요. 근데 좀 더라는 more이라든지 좀 덜이라는 less 이런 애들 싹 다 보충 언어를 필요로 하는 형용사 뭐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막 부사처럼도 쓰고 애매해요. much도 마찬가지예요. 많이를 쓰이든 뭐 훨씬으로 쓰이든 온전한 beautiful, handsome 같은 형용사가 아니라 자꾸 앞에 붙는 살코기 같은 거야. 그래서 비동사의 정확한 보충 언어 형용사를 넣지 쓰잘데기 없는 부사로 말이 끝나면 쓸데없어진 덩어리로 끝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오히려 부사로 보고 쓸데없이 얘들은 있든 말든 나는 부사에서 에러할 땐 형용사를 넣겠다. 그러면 attentive가 되는 거예요. 그럼 attentive가 되면 뭔가를 되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7번에서 31번까지 파트 2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모든 토익 파트랑 다르게 삼지선다 보기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 보기가 D까지 있어. 얘는 A, B, C까지만 있어. 그리고 25문제인데요. 이 시험장 가시면 눈에서 빛이 나와. 광선이 나온다 그럴까? 책상, 모서리 혹은 벽 커튼 중에 어디 뭐 감독관의 인중 등등 뭐 허공에 어떤 그 날아다니는 파리 여러 가지를 쳐다보시지 뭐 눈을 둘 데가 없고 보통 눈이요. 사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그럼 이 시선이 요 정도 올라갑니다. 눈이에요. 이게요. 지금 제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조금 약간 사선으로 약간 45도 각도를 어딘가를 향해서 굉장히 응시하면서 째려보시지만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 집중해. 솜털까지 집중해. 모공까지 집중해.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모공까지 집중했는데 더럽게 까먹어. 들으면서 그냥 까먹어. 이건 뭐 요오드 증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열심히 들었다. 이래놓고서 한 5초 있다가 누가 질문 뭐였음? 이렇게 물어보면 후! 이게 다야. 원어민이 본인한테 후 이러고 조용히 한 거 아닌데. 근데 거기만 뜯어먹어. 거기만. 그래서 숙제하실 때 현실성 없는 나 기억력이 쩌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현실성이 없어요. 막 질질 세면서 써야 돼. 이런 숙제고요. 근데 이 파트 2가요. 심리적으로 사람을 말아버립니다. 제가 바로 전에 A식강 할 때 얘기했었죠. 2강 때. 파트 1 하나 틀려도 괜찮아. 많이 안 깎여.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요. 이랬잖아요. 얘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750을 목표라든 950 목표라든 제가 알 바 아니죠. 이 알 바 아니라는 게 매정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파트 2는 25문제 중에 4개 넘게 틀리시면 좀 그렇죠. 줄여야 돼요. 어떻게든 줄이세요. 그래서 파트 2를 잘하면 전체 AC 점수에 자신감 소액 점수가 붙는다 그럴까? 내가 파트 2를 좀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막 털리지 않은 것 같음 이러면 파트 3 갈 때 파이팅이 쩔어요. 그래서 파트 2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로 점수에도 반영이 어느 정도 그 상처가 느껴지는 파트인데요. 정말로 많이 어렵게 헷갈리고 기억력 상실, 요오드 증발, 현실성 있게 직청직해를 해가면 스크립트 전체 다 받아줘. 됐어. 질문의 앞끝이라도 남기는 야 기억력 바라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파트고요. 속 시원한 그러니까 막 트름이 안 나오지 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막 미친 쾌감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들었을 때 아니다. 아니야. B 듣고 나서 어우 너무 아니야. 그럼 이제 입에 미소가 먼저 C겠네. 근데 C가 지구 최대 거지 같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X를 쳤을 때 이거 자체가 의식의 흐름이 없어요. 낙서인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X를 쳤을 때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농락하는 건가? 이렇게 돼요. 최악이에요. 그래서 들었을 때 처음에 듣고 뭐야? 이거 하나 있고 하나 듣고 야! 아니지. 근데 C 듣고 나서 미친 거야? 그럼 뭐야? 부들부들 뭐야?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안 하시면 본인은 절대 파트 2를 담아줄 수 없어요. 그런 파트입니다. 억지스럽죠. 반드시 더 구린 거 까셔야 되고 반드시 더 구린 거를 반드시 좀이라도 더 구린 거 까지 않으시면 덜 구린 걸 답으로 남기셔야지 완전한 쾌감의 정답 아니에요. 이런 걸 우회성 정답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7개는 우두도 나옵니다. 영국 호주 발음은 죄송하지만 스크립트 보고 복습할 때 한두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듣지 못했어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대로 건너 오답을 까는 스킬이 필요하다. 사실 발음 자체가 안 들린다기보다는 모르는 단어라서 안 들리는 것도 많다. 팩트 폭격. 자, 실제 질문을 예를 들어볼게요. When is the next meeting for shareholders? shareholders를 위한 다음 미팅이 언제죠? 믿으면은 1분 있다 누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when이었어. 이게 다야. 이게 잘난 척의 다야. shareholders 앞에 짜글짜글한 for 그 앞에 next the 여기까지 기억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 단 1회 청취에 완벽히 기억 못해요. 그래서 the next 이런 찌끄레미까지 쓸 기억과 의식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박혜원식 포커스 노트로 리뷰 숙제하실 때는 앞에 한두 단어 끄더위 정도로 추려 적는 게 현실적이란 얘기고요. 자, 예시를 한번 보죠. When is the next meeting for shareholders? 주주들을 위한 다음 미팅 언제예요? Yes, it's going to be. 네, 그럴 거예요. 이름 뭐예요? 네, 아니요.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일상생활이 되고 있을까? 육하원칙 의문사 yes, no 넣으면 죽는 거야 우리. yes, no가 들어가는 순간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뒤에 be going to는 미래를 대용하는 거죠. 자, 따라해 볼게요. be going to 이게 아니라 yes에서 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기 볼까요? I want to share my idea with them. 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들과요. 자, 질문이 뭐였죠? shareholder들을 위한 다음 미팅이 언젠지 질문의 핵심은 시점이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건 TMI를 뿌린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이므로 부적절함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이럴 시간 없고요. 왜 shareholders에서 share 뜯어옵니까?
익숙하게 발음을 한 번이라도 들은 걸 한 번 더 재탕시키는 거는 본인들께서 들으면서 까먹는 발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었던 단어의 익숙함을 재탕시킴으로써 낚시를 설치할 확률이 90% 가까이 치닫고 들어가는 게 중복 발음의 병폐입니다. 중복 발음이 간혹 정답이 될 수 있으나 차라리 중복을 할 거면 shareholders를 다 베끼던지 몸을 반똥 이렇게만 딱 뺏기면 더 오답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답인 걸 잡아야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이렇게 AI 인공지능 딱 들어간 애가 왜 내 원하는 답을 단정 깊은 데서 딱 나오지 않아도 몰라요. 아, 왜 저래 짜증나.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답이죠.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다음 미팅 언제예요? 몰라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봤고 이게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이런 거는 무조건 답이라고 알면 될까요? 수학 공식자가 또 나왔네. 영어의 모든 현상을 조금 확률 높다고 해서 100% 믿고 싶고 나는 이거 틀리면 괴로우니까 나 영어 못하니까 무조건 외워. 자 그럼 이게 무조건 답인지 보세요. What's your name? 이름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어요. 일생생활이 돼? 본인 이름 모르면 지금 이게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름 뭐예요? 본인 이름 어떻게 돼서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못 외워요? 본인 이름을? 어차피 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상황의 확률이 쩌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더 오답을 까시라고요. 제 얘기는. 그리고 우회성 정답의 당황스러운 모먼트 보시겠어요? Why is the copier broken? 아니 왜 copier 망가졌죠? 청량감 터지게 사이다 원샷한 것처럼 들리는 why. 왜를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이것은 다다. because 나와라 얍. 근데 because 안 나와. 죽어라 안 나와. 그러면 얘가 뭐라는지 보세요. 자 원어민 성우들은 어디 가서 합숙 훈련을 받고 있어.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는 음모론을 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다 애들 딱 가둬놔. 성우를. 캐나다 오빠, 영국 언니, 호주 오빠. 야 감정 배제 훈련. 자 1일차 뭐 이래. 그래가지고 등에서 태엽이 또러러러러. 화를 안 내. 놀라지도 않아. 놀라도 뭐 어머 진짜? 이게 아니라 진짜요? 이러고 있다니까.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보세요. Why is the copier broken? 이거 broken 왜 망가졌어요, copier? I just arrived at work. 차분해. 겁나 차분해. 무슨 뜻이에요? 저 방금 일하러 왔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뭐예요? 저기요. 옷 좀 벗자. 자켓 좀. 야, 나 커피 한 잔 먹자. 너 뭐임? 내가 여기 왔는데 나 인제 헐레벌떡 출근한 내가 돌아가는 꼴과 상황을 알겠어? 카피어가 왜 망가졌는지 왜 나한테 물어? 나 지금 왔는데 네가 먼저 와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성격 파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온화한 햇살 같은 모습으로 카피어 왜 망가졌나요? 저는 지금 출근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가요. 사람이 아니야. 지능이 아예 상실돼 있어. 그래서 오답 두 개를 까지 않으시면 본인이 원하는 답 찾아 3만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받아 적기만 한다고 되는 숙제가 아니에요. 이 센스가 필요하고요. 유관식 의문사 who, where, when, what 막 이딴 거 있잖아. who, where, yes, no 하지 마. 몇 살이세요? 아니요. 이름이 뭐예요? 네. 하지 마. 그리고 who는 사람, when은 시점 이렇게 하지 마. 더 구린 거 치워다. 그 다음에 어떤 의문문이든 85% 100%라고 안 쓰네 또 강사가 지 책임지기 싫어서. 원래 영어는 그런 거지. 85% 넘는 확률로 중복 발음, 똑같은 발음 귀에 두 번 휘몰아치기, 유사 발음 얄딱거리하게 뭔가 아까 들은 거랑 비슷? 더 까요. 그래서 중복 발음은 그나마 의미가 변질이 안 되면 답이 되는 경우가 간혹 두세 문제 있거든요. 근데 간혹 두세 문제가 정답되는 경우에 보면 다른 보기도 막 중복돼 있고 막 총체적 난국 속에서 답이 될 수는 있는데 유사 발음은 거의 큰일 나. 커피 마시자. 복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ffee, copy. 계약서 좀 볼게요. 연락 줄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contract, contact. 그리고 pair, 한 쌍. a pair of gloves. 장갑 한 쌍. 근데 수리하자요. repair. pair, repair. 이 re 발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당락을 좌우하죠. apartment. 아파트먼트 새로 구하고 있어요. 회계부서 김부장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department, apartment. 그러니까 D, R만 빼고는 뭐 겁내 비슷해. read, 읽는 거죠. 근데 lead, 이끄는 거죠. 지도자, 읽기. write. 오른쪽, 맞아, 권리, 곧장, 직방으로 난리나. 근데 write, 적다. 하나 더 쓸게요. 차를 탈 편이나 태워주다. ride. 다시 읽어볼까요? ride.
토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뜻이 너무 다르다고요. 이런 게 유사 발음에 들어가고요. 생각을 좀 해. 너는 생각을 think. think 대 저기 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좀 위험해요. 얘 다복한 애거든요. 얘가 present라고 발음도 하고요. present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present가 되면 gift의 동의어도 돼. 선물. 근데 이놈은 현재에 출석한 현재의 당대의 참석한 막 이렇게도 돼요. 근데 presentation을 하다 동사 present도 되죠. 그래서 present, presentation 이런 거는 꼬리가 살짝 물리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sign, 간판, 표지판, resign, 사임하다, 사직하다, design, 디자인하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 발음은 좀 까야 되는 거죠. 중복 발음은 가끔 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택 의문문에서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야, 밥 먹을래? 빵 먹을래? 밥 먹을게요. 이렇게 해야지. 쌀이 이제 노력 끝에 수확을 한 농부님들의 노력의 결정체를 먹고 싶어요. 이러면 또 친구가 하나도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A or B 중에서 A를 고른다면 발음이 더 겹칠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여러 개인 단어를 중복하면 이상한 짓을 한 게 될 때가 많아요. 책 좀 빌려줘, book. 나 book 하려고요, 그 투어를. 품사에 따라 book은 예약하다도 되고 책도 되거든요, store. 명사할 때는 상점, 가게, 동사할 때는 저장하다, 보관하다, park, 공원. 나 공원에서 조깅하는 거 좋아해. park the car, 차를 주차해라. 맨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휘들 있죠, 이런 거. 얘도 주소란 뜻도 있고 다루다란 뜻도 있고 해결하다, 연설하다, 생줄. 그 다음에 얘도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맨날 closed, 폐쇄됐어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lose, closed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거가 좀 더 유사 발음의 오답이나 중복 발음인데 의미 변질로 오답. 어쨌든 간에 중복 발음이 간혹 끼더라도 그러면 걔가 답이 되려면 부들부들 이러면서 답이 되려면 나머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오답을 제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이 실전 문제라고 하는 거에서 오늘 또 파트 2의 유닛 2회 부분을 제가 엮어서 할 거거든요. A씨는 저하고 1차로 먼저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문항을 포함해서 그 유닛에 있는 걸 싹 다 파트 2 기준 포커스 노트를 집에서 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서 14번이라는 걸 난데없이 발췌해 보았어요. 일단 먼저 우리가 맨몸으로 한번 들어보죠. Number 14. When will the sales report be ready to distribute? A. It's almost finished. B. There's a special discount today. C. To the distribution center. 뭐야 답이? 답이 뭐야? 이거로 할까? 근데요. 기본적으로 질문 지금 다 복원됩니까? 안 된다는 거에 뭘 걸고 싶다. 완벽히 된다고요? 억지로 외운 거 아니고서요? 시작에 왜는 기억이 나나요? 자연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이것까지는 챙기시고요. 박혜원 포커스 노트라는 걸 할 때 이 부분이 발암물질로 여기가 was인지 will인지 뭐 이런 식의 시제 놀이를 할 때도 간혹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단어요. 제가 다른 거 배웠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까지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그렇지만 지금 박혜원 강의를 선택해서 학습 중이시라면 이 강사 거에 베팅 한번 해보셔야죠. 의문사, 주어, 동사가 중요한 걸 저도 알죠. 근데 시험장 가면 의문사, 주어, 동사 첩첩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when, will까지는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아요. When will the sales report be ready to distribute? 끝어휘 Ready to 뭐였죠? distribute. when A. will It's distribute. almost finished. 근데 B 들어보세요. B. There's a special discount today. C. To the distribution center. 뭐래 이현이가? To the distribution center. To the distribution center. To the center로 이게 질문이 when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C가 답이 돼요? 마이너스 100% 오답인데. 하나라도 더 확실한 오답을 제끼셔야만 살아남고 찍어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To the distribution center라고 얘기할 거면 질문이 뭐였을까요? 이거는 where이죠. 이렇게 그냥 듣고 감으로 촉으로 까지 말고요. 까는 거 이전에 얘를 왜 때문에 까는지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출제자한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the center로 오는 장소를 유발했다. 이것은 when이 아니다. 내가 들은 시작의 질문은 where일 것이다. 이렇게 AS 하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distribution center라고 하기엔 질문의 끝어휘가 distribute였어요. distribute,
distribution 되게 듣기 싫어요. 그것도 중복 발음도 잡히고요. 자, 그럼 B하고 A가 남았었는데 보기 A는 almost finished라 그랬거든요. A, It's almost finished. 거의 다 돼가요. B, There's a special discount today. 오늘 스페셜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여러분, 디스카운트 같은 거 해주는 거를 다른 말로 특별 이거 행사, 이거 디스카운트 행사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세일 행사라고 하는 거 알죠? 디스카운트라는 단어의 모체가 아마도 세일에서 설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When will the sales report, the sales report, the sales report 근데 참 웃기죠? sales가 report나 figure 같은 단어랑 알까기에서 같이 붙어서 나오고 sale이 아니고 sales가 되면 매출이나 영업으로 뜻이 바뀌지 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sales를 너 sale로 잘못 들었지? 할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떡밥 줄게. 자, 디스카운트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when의 정답 today로만 우리가 가기엔 이게 너무 물을 흐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언제 디스트리뷰터하게 준비가 될 수 있겠어? 거의 다 돼갑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almost finished도 시기를 가늠한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바꿀 수도 없고 한 번 잘못 들으면 돌이키고 수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오답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앞에 두어 단어 끄더기만 적는 이유는 여기를 날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세일즈가 디스카운트의 오답을 부르는데 왜 적지 말라 그래요?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누가 너한테 들려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1분 있다가 질문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본인이 과연 기억을 할까요? 아니면 앞끝만 앙상하게 남을까요? 본인들이 기억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쏨풍 나가고 다 까먹어도 우리가 쫄지 않고 어떻게든 해집고 다 맞추게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을 쓰지 말라고 한 거지 듣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오답 핵심 단어를 쓰고 오답에 대해서 자꾸 줄을 긋거나 옆에 가로를 치거나 하면서 얘를 AS도 해보고 어울리는 짝꿍도 찾아보고 왜 때문에 오답이야 구구절절 쓰고 있죠. 다만 정답에 대한 관심도보다 저는 뭐에 신경을 써요? 파트 1, 2는 오답 제끼기에 크게 흥분한 모습이죠. 그래야 애매한 게 들려도 나 이거 개뿔 이해 못하는데 그래도 부들대면서 마킹을 시꺼멓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머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19번 들어볼게요. Number 19. Who's going to train the new social media coordinator? A, Did we hire someone recently? B, The train station's on 11th Street. C, Let's schedule a press conference. 에이.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 원시인 어택이 들어왔고요. 이 원시인 어택은 뭐냐면 이제 의식의 흐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만 걷더라. 그래가지고 남들 다 아는 건데 혼자 몰라서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그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 근데 얘가 참 손 많이 가는 애야. 근데 얘가 원시인 어택이 좀 한 번씩 나온대요.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Who's going to train 얘도 답 안 먹었네. Who's going to train the new social media coordinator? Who's going to 어쩌고저쩌고 코디네이터 이렇게 물어본 거야. 누가 트레인 할 거야? 누가 트레인 할 거야? 트레인 들어보세요. Who's going to train the new social media coordinator? 우리 트레인 여기서 나 물어볼게 뜻이요. 훈련하다예요, 기차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훈련하다예요, 기차예요. 누가 기차야? 이거야. 누가 트레인 시킬 거야? 코디네이터 새로 뽑히네? 훈련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100% 기차가 기어 나올 거야. 칙칙폭폭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 책에서 예약하다가 되는 매직.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인 단어, 다의 어는 중복어류를 한 번씩 뺄 거예요. Who's going to train the new social media coordinator? 소셜미디어 코디네이터 누가 트레인 할 거야? 근데 A가 A, Did we hire someone recently? Did we hire someone? 원시인이라서 야, 자기 놀다 와가지고 우리가 고용을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만 놀래가지고 우리 새로운 코디네이터 누가 교육할 거예요? 사람을 뽑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력이 발연기라고. 그 다음에 B 들어보시겠어요? B. B, The train station's on 11th Street. 11th Street에 있어. Where의 답으로 변질돼야 되고요. who가 아니라 더군다나 train station, 가려고 train 발음 중복할 수 있어요. C는 C, Let's schedule a press conference. Let's schedule a press conference. Let's schedule a press conference. 이게 저 왜 오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press conference는 압축해서 누르는 회의가 아니라 기자들이 막 모여서 하는
미디어를 모아놓고 하는 기자회견이에요. 미디어의 느낌을 유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설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연상 오류라고 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적의 어근의 의미가 굉장히 익숙한 이 단어와 모체가 흡사하여 이걸 가지고 나한테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출제자가. 그런데 우린 뭐다? 우리는 아주 우직하고 외길 인생. 우리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미디어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프레스 컨퍼런스랑 미디어의 관련성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은 자기네들은 재밌겠죠. 우리는 들으면서 고통을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스크립트에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질 필요도 없고 워드 파일 열어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가 백날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보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곰곰이 쳐다보면서 야, 이거랑 관련된 어휘 뭐 있냐? 프레스 한번 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고 실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오류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렇게 좀 만드는 연습을 스크립트 보고 뒤늦게라도 깨달음이 오면 이렇게 정리해보는 연습도 뇌구조 훈련에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무조건 강의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제 강의는 뭣도 아닌 게 되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더 짬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안 된다고 잘못 들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렛츠는 이렇게 하자라는 파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해? 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솔루션이나 제안을 묻는 사람의 문체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면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도 유추한 모습이죠. 그냥 오답을 오답으로 제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0번 한번 들어보겠어요. Number 20. When is the Morrison Bridge going to be repaired? A, A pair of them. B, He was stuck in traffic. 답은요. 제가 제 명운을 걸고 시로 갑니다. 무슨 짓일까요? 답이니까. 이걸 들어야 답인가요? A, B가 강을 건넜던데. 질문의 끄더위에 수리하다 repair를 넣으시고서 re만 떼고 짝꿍 짝짝꿍 페어리 나와? 아, 이런 라임은 좀. When is the Morrison Bridge going to be repaired? A, A pair of them. 왜 페어리 B. 나와요? He was stuck. 얘 뭐고? He was stuck. 얘 뭐야? He was stuck in traffic. he 누구야? 아니, 남자 이름이 나온 적이 없는데 he 누구임? 그리고 모리슨 브릿지든 브랜치든 내가 알 바임. 사람 이름으로 미스터 모리슨 씨도 아니고 왜 he가 나와요? 그리고 왜 was예요? 질문이 when is인데.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점수 많이 먹어요. 근데 C. C가 Sometime next spring. 정확한 정답이었군요. 그래도 when에 맞는 거로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참고로 stuck in traffic은 꼼짝없이 차가 막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막히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갑자기 2번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유닛의 48페이지로 가서 그래요. 자, 들어볼까요? Number 2. What are the dimensions of the apartment on Maple Road? A, It's rather far from the city centre. B, I don't remember the exact measurements. C, The real estate agent showed it to us. 아, 어려운데? 제가 지금 토익 고인물로서 답을 B로 가볼게요. 왜요? 좀 개뿔 못 들었는데 I don't know 나온 것 같아서 I don't know가 되게 막강한 정답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이러면 헛소리라고. I don't know 갖고 답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 뽀록은 얼마 못 가요. 치수나 크기 영어로 해보세요. 치수나 크기가 영어로 뭐예요? 치수나 크기는 사이즈야. 그렇군요. 치수 같은 거 저 공부해봤는데 measurement도 있어요. 좋은데? 그럼 이것도 알아요? dimension이요. 영국 언니는 dimension이라고 읽을지도 모르는 우리 dimension이요. dimension은 3차원, 4차원, 우주의 새로운 차원도 되겠죠. 근데 dimension은 measurement이자 size예요. 호주 오빠 왜 침 안 삼키고 읽어요? 그 탓만 하지 말고 dimensions라는 단어를 평상시에 많이 쓰나요? What are the dimensions가 잘 들릴까요? 인도 애가 발음하든 미국 애가 발음하든 이 단어가 익숙해야 들리죠. 다시 들어볼래요? What are the dimensions of the apartment on Maple Road? 메이플 로드의 그 아파트 치수가 평수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A가 A, It's rather far from the city centre. It's rather far from the city center. 다소 꽤란 뜻으로 영국 언니가 rather far from the city center 말했는데 내가 지금 dimension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평수 물어봤지 내가 언제 뭐냐고 물어봤어?
how far, where로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B를 들어보시겠어요? B, I don't remember the exact measurements. I don't remember the exact measurement. 제가 정확한 치수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dimension, 발음을 겹치는 것도 얍소하게 안 하면서 또 의미는 변질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 C가 C, The real estate agent showed it to us. The real estate agent showed it to us. 부동산은 아파트지 암. 아파트랑 상가 집 나오면 부동산 껴야지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겁나게 낚시당했으니까 apartment, real estate, 부동산, 아파트, 연상오류. 그리고 agent는 대행인, 직원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real estate agent가 보여줬어요. 그럴 거면 dimension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투하시켜줬어요? 이딴 식으로 물어보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인지를 못하셨어도 이렇게 저처럼 유추를 계속 해보는 거야. 나 이러다 보면 곧 출제자의 눈을 갖게 될 것이니 그러다 보면 오답 잘 가요. 시험장 가면. 그래서 이 숙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4번. number 4. How's the hiring initiative going so far? A, Everything's going smoothly. B, The bank is too far from here. C, I've read the initial data. 그 가구 중에 럭셔리함의 상징 그 폭신폭신한 소파. 소파가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이거죠? 소파 맞죠? 근데 부사로 쓰는 거를 현재까지는 이라고 표현이 so far이 또 있거든요. 더 나오네. sofa. 폭신폭신 소파. so far. 현재까지는. so far은 하나의 부사 표현이에요. 띄어쓰기가 되죠. 발음은 겁나 비슷해. 그래서 how. 어떻게 소파야?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s the hiring initiative going so far? 환장하겠네. 내가 일시를 못하는 게 아니죠. initiative. IVE로 끝나는데 명사인데 계획, 프로젝트, 주도하는 일거리 등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hiring initiative. 그러면 그 고용 계획 어떻게 될까요? 고용 프로젝트 지금요. 이런 느낌이야. 갑자기 거기서 가구 소파 기어 나왔겠냐고. 그리고 house는 집이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죠. how is를 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발음 탓만 하기에는 단어가 부족하여 안 들리는 걸 수가 있거든요. How's the hiring initiative going so far? 그랬더니 A가 A, Everything's going smoothly. Everything's going smoothly. 스무트하다는 게 뭐야? 스무트하다는 게 아주 첩첩첩첩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B 들어보세요. B, The bank is too far from here. 뱅크가 멀건 나발이고 은행 얘기한 적도 없고 far를 이런 식으로 써? so far에서 far은 거리가 멀다는 뜻이 전혀 아닌데 그걸 멀다라는 걸 끄집어내? 그래서 far 발음 중복이에요. C 들어보세요. C, I've read the initial data. read가요. 과거 시제나 PP가 되면 read의 스펠링은 똑같은데 read라고 읽어요, 얘들이. 그럼 I've read the initial data. 저도 초기 데이터는 읽어본 것 같아요. initiative, initial. 비슷하네. initial. 비슷해요. 참고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띄워놓은 게 이제 포커스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강 게시판에 물어볼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갑니다. 실제 시험에는 작성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는 적다가 날려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바로 마킹 하셔야 되고 X표, 세모였던 거 답으로 하자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작성하지 마세요. 왜냐면 실제 시험이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연습도 작성 없이 빠른 속도로 휘몰아치는 걸 본인이 버티셔야 되는 걸 뇌에 잔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 노트 작성은 무조건 2차 청취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그날의 유닛의 MP3를 그냥 쭉 듣고 답만 체크하는 거 하세요. 뭐 거기 빵꾸 뚫어놓고 받아적기 하라 그러면 그냥 그만 대충 하시고. 근데 2차 청취로 이제 MP3에 있던 그 유닛의 내용을 한 문장씩 끊어들으면서 박혜원식의 포커스 노트를 작성을 하시고요. 받아 적는다는 생각보다는 오답을 제대로 분석한다는 생각. 그리고 질문도 너무 완벽하게 적기보다 앞에 2단어, 끝 어휘 정도로. 오답도 다 적지 말고 오답 핵심 단어 적고 가로를 열거나 줄을 그어서 뭔가의 연상을 해보시고 정답은 최대한 동그라미 치고 좀 약간 무시하듯이 넘어가 주시고 포커스 노트 작성이 끝나면 해설지 있죠? 해설지로 채점하고 틀린 문제나 스크립트 이런 걸 통해서 발음 안 들리는 거 다시 들으시면 돼요. 들릴 때까지 막 오버하지 말고요. 스크립트 보고 캐치하셔서 수정하셔도 돼요. 오답 이후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설지에 연상, 오류, 오답, 뭐 발음, 동음, 발음, 중복, 오답 이런 식으로 해설이 써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조금 참고하시고요. 수정 작성 완료되면 2, 3일 정도 지나서 본인의 포커스 노트를 또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작성했던 거는 또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스크립트를 한 2, 3일 후에 다시 한번 스크립트 없이 내가 이 대화가 조금 더 와닿는지 오답이 치워지는지 리뷰 정도만 하시면 돼요. 모든 보기가 오답에 대한 이유 유추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파트 2 감을 좀 잡으셨길 바라고 이게 제 학생들 정말 10수만 명의 학생이 했다고 자부하는 숙제입니다. 너무 유명한 숙제이기 때문에 당장 하루에 쾌감을 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 특정하게 쫄리고 걱정되는 순간에도 내가 감이 되게 구린 줄 알았는데도 치워내는구나 오답을 이렇게 인식이 좀 될 겁니다. 몇 번 잘 반복하셔야 되겠고요. 다음번 강의 일단 IC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